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동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에요. 네, 벌써. 네, 가을. 와, 네. 혹시 김태훈 교수님도 가을 타세요? 예전에는 좀 탔는데요. 요즘은 새돌된 아들이랑 썸 타느라고 가을을 탈 수가 없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을을 탄다. 네. 탄다. 이게 탄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쓰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것에 이런 동사를 붙인다는 건 우리가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날씨의 영향이 심리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 그 습관을 만들기 제일 좋은 계절이 가을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습관이 언제 잘 만들어지냐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안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나 아니면 쾌청하거나 이럴 때보다는 약간 온도가 떨어지는 가을 괜찮다는 겁니다. 약간 침울해지고 약간 뭐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센치해지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데도 막 그게 안 좋은 게 너무 안 좋아서 막 극도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분노했을 때는 흥분한 상태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습관이 만들어지기 좋은 상태가 살짝 안 좋은데 그래도 차분해진 상태. 이런 상태인데 평상시와는 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런 계절, 이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가을인데 그래서 가을에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최적의 상태이다라고 보통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가을에 그 새로운 습관 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오늘 이제 공개할 책은요, 전망하는 인간, 호모 프로스펙투스. 네. 네. 프로스펙투스. 네, 프로스펙스 아닙니다. 프로스펙투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제가 봤을 때, 이 저자 명단.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벤져스. 그렇죠. 끼리 만난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게 긍정심리학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셀리그만. 그 다음에 이제 의지력, 네. 의지, 막 이 습관. 이거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사람이? 로이 바우마이스터. 잘 됐다. 내가 외우기 힘들었는데. 자, 이 마틴 셀리그만과 그 다음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사실 심리학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렇죠. 정말 모르면 심리학자가 석학 중에 석학이죠. 네. 네. 그런데 이 두 심리학자가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아온 철학자 피터 레이턴, 그 다음에 찬드라 스리파다 철학자죠. 이 둘. 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기라성 같은 심리학자와 또 두 명의 또 엄청난 철학자가 만나서 책을 썼다. 정말. 그런데 이분들이 책 이름이 호모 프로스펙투스, 호모. 네, 호모가 호모. 붙었다는 건 인간이란 네. 결국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우리가 규정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측면에 의해서 규정을 해주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과학적인 안내서라고 저는 받고 그리고 그렇게 또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좋은 소개, 뭐 오늘 할 일 다 하신 것 같은데. 번역자 얘기도 좀 해주세요. 번역자가 굉장히 유명한 네. 심리학자라는 거.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두 분 그리고 철학자 두 분이 집필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씩 관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끼리 책 읽다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서 김경일 교수님이랑 저랑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오랜만은 아니고요. 아니 자기가 오랜만에 썼다고요. 나까지. 저는 오랜만에 썼습니다. 쉽게 아주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고 나면 정말 큰 자산이 되는 그렇죠. 심리학자인 저희에게도 큰 자산이 됐던 책들이죠.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심리학은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주로 과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특히 부정적인 사건들이 지금 현재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트라우마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그런 방식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책에서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미래에 의해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긍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심지어는 심리학 전공자들도 많이 하는 오해 하나를 제대로 또 바로잡을 수 그렇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사는 거에 관련된 심리학. 뭐 그런 포지티브로서의 긍정으로서의 포지티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결국 어떻게든 포지티브란 말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 포지티브란 말 속에 중요한 엄청난 의미가 바로 미래. 네. 네네. 그러니까 긍정이란 말로 번역되지만 미래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리학자들이 매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합니다만. 지금 왜 이렇게 외로우시냐고요? 그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하셔서 혹은 성장기에 이런 일.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심리학자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앞으로.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럼 심리학자들이 과거의 얘기를 자꾸 했으니까 그걸 직면하라고까지는 얘기해 주는데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냐고 라는 얘기에 긍정적인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 대한 분석 능력은 치밀해졌지만 심리학 자체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 얘기는 사실은 되게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약한 게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계발서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갔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상상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하신 말씀들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이고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공허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자기 이야기니까. 네. 그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얘기로 생각될 수가 있죠.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의적이고 검증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에게 일반화되기 어렵다. 네. 네. 이런 두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은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년 후쯤, 10년 후쯤, 한 30년 후에 대한 이런 각기 다른 시간, 즉 각기 다른 형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일단 다 떠나서 호모 프로스펙투스. 네. 무슨 상당히 뜻입니까? 낯선 이름이죠. 네. 이게 아마 이런 용어를 저희도 번역하면서 처음 받고 많은 분들이 거의 처음 보셨을 텐데 보통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그 용어를 번역해 보면 지혜로운 인간 혹은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일까? 아니 그럼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네. 쳐다볼 때도 네. 많은데 왜 굳이 그 얘기를 그 문장을 할 때는 저를 뚝뚝 그렇다고 제가 이쪽을 쳐다보시면서. 쳐다보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예쁘다, 그 다음에 뭐 온갖 찬사를 다 보내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지혜롭거나 현명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그건 확실히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엄청나게 많은 학습, 그 다음에 고민, 생각, 행동들을 하면서 사피엔스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피엔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있는데, 자, 사피엔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바로 프로스펙션, 전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호모 프로스펙투스다. 그리고 사피엔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엄청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뭐 미래 고민 많이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고민이 걱정. 네. 우리는 고민이라고 하면 걱정. 네네네.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유, 생각한다. 그냥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의미로 봤을 때의 고민은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야, 너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을 보고 생각 없이 네네, 산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서 지혜로운 인간인 사피엔스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프로스펙션, 전망이고 네. 그래서 그런 인간은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과정으로서의 프로스펙투스로의 인간이 결과적으로서의 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으로 돼가는 과정에서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죠. 결과로 사피엔스가 되는 사람들. 저는 그 과정을
아주 치열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몰입과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사실은 이 책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진지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과도하게 머리가 큰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책에서 다뤄지는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의 조금 더 우리 네, 한국에서 제가 좀 체험해봤던 혹은 들어봤던 사연들을 몇 개 말씀드리자면 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게 바로 호모 프로스펙투스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이분의 과연. 그러니까 어떤 오빠가 우리 여동생 너무 특이해요. 예, 되게 진짜 특이한 친구예요라고 자기 여동생에 대한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 사연이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올해에 그 기업들이 왜 연말에 가면 올해의 우수사원 상 주고 표창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자기 여동생이 그때 상 받으면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상 받으면 어떻게 수상소감을 얘기해야 될까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지금이 10월 달인데 자기 여동생이 2달 전에 입사를 했대. 근데 누가 8월 달에 입사한 직원을 4개월 후에 연말에 있는 그 연말 우수사원 시상식에서 상을 주겠어요. 아무리 빨라야 내년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아니 너는 지금 넌 이걸 왜 네가 지금 쓰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런 걸 미리미리 또 그때를 대비해서 써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김칫국도 뭐 이런 김칫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그렇대요. 뭐 지금 남자친구도 없는데 그렇게 커플팁을 유심히 본답니다. 언젠간 남자친구가 생길 텐데. 언젠간 생기겠죠. 그렇지. 네. 언젠간 생길 텐데 그때 딱 커플팁 고르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맞는 말입니다. 네, 라고 하면서 커플팁을 미리미리 봐둔대요. 호모 프로스펙터스죠. 이런 사람이. 네. 그러니까 긍정적 미래를 그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미래가 실제로 올 것에 대비하는 사람. 네. 그렇죠. 그래서 호모 프로스펙투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뭔가 느꼈죠. 성공한 사람들 혹은 어떤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될 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전망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이그노벨상 수상소감을 쓰고 계셨던 건가요? 네. 이그노벨상이라는 게 뭘까요? 저 지난주에도 썼어요. 네. 거의 완성본이. 네. 심지어는 그리고 연구 아이디어도 2개 더 생겼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이게 이그노벨상 받을 연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재밌는 건 이그노벨상을 받으면 내가 정말 수상소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상상을 하고 매일 쓰다 보니까 이제 이그노벨상 받은 연구는 내가 다 읽어보게 돼. 그렇죠. 공부를 하게 되더라니까. 네. 그리고 이그노벨상을 받는 연구들은 이렇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게 돼. 네. 강연 요청도 더 재밌는 게 많이 들어와. 네. 그래서 이그노벨상을 드립니다를 찍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네요. 네. 야, 그런데 어쨌든 인간만이 이런 전망을 하는 건가요? 네, 인간만 전망을 하죠. 인간은 그냥 단순히 뭐 2초 후에 5초 후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건 반응에 가깝죠. 전망이 거의 반사. 전망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영화에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백 투 더 퓨처부터 시작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다음에 뭐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망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의 범위가 거의 무한대라는 거죠.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도 생각하지만 영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의 범위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게다가 항상 이런 그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동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카톡을 보낼 때도 내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괜찮을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운동 자주 하시나요? 가끔요. 네. 일상적으로 뭐 조깅이나 그다음에 걷기 이런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산책로나 이런 데 가보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서도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아주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뭐 비즈니스 미팅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는 말 한마디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고민하는 거지 과거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거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미래 시뮬레이션 능력이네요. 네네. 그래서 엄청난 인간의, 그리고 거의 유일한 인간의 능력 같아요. 네. 이건 뭐 단언컨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미래를 얼마나 자주 생각할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명인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시카고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500명이라는 단위도 되게 크지만 이 사람이 일종의 송수식인기 같은 걸 줘가지고요. 연구자들이 신호를 보낼 때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현재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3배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현재에 관한 생각 중에도 29%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하고요. 과거에 관한 생각 중에도 45%가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생각의 거의 최소한 절반은 미래에 관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항상 프로스펙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게임 툴 중에 하나 실내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내 게임에서도 이게 전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임이죠. 그렇죠. 네. 실내 게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자가 저한테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00원을 그냥 혼자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김경일 교수님한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투자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드리자마자 3배가 됩니다. 근데 김경일 교수님은 그 3배가 된 돈 중에 일부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얼마 주시겠습니까? 30,000원 중에. 한 2,000원? 자, 녹화는 여기서 그만할까요? 자, 그래서 저한테 10,000원을 주셨으니까 네. 3만원이 생기면 네. 뭐 15,000원은 최하. 네. 그렇죠. 뭐 네. 심지어는 뭐 2만원. 네네. 네. 그래도 저는 10,000원이 생긴 거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김경일 교수님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전망을 한 거고요. 김경일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얼마를 돌려줬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에 대한 전망을 한 거죠. 이 전망이라는 게 신뢰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망을 하지 않으면 신뢰라는 건 인간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를 잘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종교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김경일 교수님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연치 않게 김경일 교수님이랑 저랑 같은 종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갑자기 신뢰감이 쭉 올라갑니다. 왜? 대부분의 종교에서 뭐라고 하냐?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30,000원을 받았는데 2,000원을 돌려준다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교가 굉장히 신뢰관계에 기반해서 유대감을 많이 형성해 올 수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망과 신뢰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만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좀 다르죠. 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가 될 거야라는 겁니다. 사실 인과관계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렇죠. 그런 그 예측이죠. 네, 정확한 표현이신데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전망이라는 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드렸을 때 최소한 15,000원은 돌아올 거다.
네. 2,000원이 이거 아니라 다음 호모 프로스펙투스 개정판 나올 때도 이걸 기억하고 있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전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망하는 인간은 사실은 인과관계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인간이고 하나 더해서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인과관계를 이제 여기저기 적용해서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이죠. 그래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다양한 세상사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문을 두들기면 선물을 받을 거야. 아,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종소리를 내면 날씨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전망이 아닌 거죠. 전망이 아니죠. 전망이 아닌 네. 겁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있죠. 네. 네. 제가 책을 번역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정확하게 전망을 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육아입니다. 야, 둘째가 또 태어난다면서요. 근데 점점 우울해지네요. 네. 잠깐만. 자녀의 출산을 우울해한다라는 네,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뭐 축하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동시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근데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아이를 늦게 봤기 때문에 아주 많이 늦게. 아주 많이 네. 아주 많이 늦게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에피소드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생각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많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이후에 나한테 닥쳐올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같이 고민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것만 보통 하고 나에게 닥쳐올 삶의 변화는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접하면서 많이 전해주셨잖아요. 아니, 저는 그것만 얘기했죠. 이제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김태형 교수님이 6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들어간다. 난 이 얘기밖에 안 했지. 네. 갑자기 또 우울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삶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는 비교적 전망이 정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과 전망, 그 다음에 예측과 전망, 이것도 좀 다른 거예요. 네,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망은 그냥 단순하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려보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그 다음에, 이러면 그 다음에, 이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간단한 예측은 다른 동물들도 하죠. 그렇죠. 네, 다른 동물도 하는데 이거 다음에 그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인과관계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또 심지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파만파 터지다가 맞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왜 갑자기 내가 100살이 되어 있지? 왜 갑자기 몇 년 후가 몇십 년 후가 되어 있지? 이게 미래에 대한 상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과관계에 기초해서 고집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이 책, 이 로이 바움마이스터와 마틴 셀리그먼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줬던 또 다른 심리학자가 있다. 바로 댄 길버트. 네, 맞습니다. 네. 이 댄 길버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로지 인간만이 뭐뭐한다. 네. 라고 했을 때 언어, 감정 다 다른 동물들도 결국 하는 게 밝혀지죠. 그런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당연하고 앞으로도 거의 영원히 인간만이 뭐뭐 한다라고 해서 그 뭐뭐로 남을 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넥스팅. 네. 인간만이 넥스팅. 계속해서 다음에,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러니까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다른 동물들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바로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예언 좀 전에 이제 예언하고 전망하고 확실하게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언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연초에 많이 보시는 토정 비결. 사실 예언과 전망이 뭐가 다른가를 보면 딱 그거예요. 밑도 끝도 없으면 예언이에요. 그렇죠. 밑도 끝도 없다라는 게 바로 뭐냐? 이래서 이런 아주 정교한 컴퓨터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같은 그런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그때가 되면 불바다가 되리. 그때가 되면 하늘이 검게 변하리. 막 이런 거.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동쪽이 여긴데. 그럼 이제 올바른 전망은 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도대체 전망이라는 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올바른 전망을 해내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밝혀온, 특히 인지심리학에서 최근에 밝혀온 사실 중에 정서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왔거든요. 정서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 저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에피소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진짜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 있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에피소드가 많을수록 전망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에피소드가 없고 정서만 있으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데 코인에 투자해서 대박 났다라는 기사가 종종 나오잖아요. 혹시 아니신가요? 코인 따위는 투자할 필요 없다. 난 그런 얘기가 이런 아직 거기까지 이제 투자할 생각을 못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로 대박난 분들의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갑자기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한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한테 없는 게 뭐냐? 에피소드예요. 성공한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에피소드죠. 이분들은 그동안의 여러 분야에서의 투자 경험을 가지고, 즉 에피소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각각의 에피소드에 연결된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식, 뭐 여러 다른 종류의 투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기사를 보고 나도 대박 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험하죠. 그렇다면 그 에피소드들이 단순히 경험이 많은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네, 그저 단순히 경험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전망을 가장 잘 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경험을 하면서 인과관계를 생각해 봤느냐,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if then을 자꾸 적용해 봤느냐, 요게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경험만 많이 쌓으면 뭐 특별히 이 전망을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경험은 감정이죠, 그냥. 네. 그때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때 무서웠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경험이고, 감정적인 경험이고, 그때 이거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무서웠어. 네. 요게 이제 에피소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에피소드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촘촘히 연쇄작용으로 이루어진 그 인과관계에 대한 내가 그 기억까지도 경험에 덧붙여서 같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좋은 전망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사실은 하나하나 체크만 해서 읽으면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 행간을 좀 읽으면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좋은 전망,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전망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위시리스트라고 보통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 혹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게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기 위한 에피소드를 아직 안 일어나는 게 일어나면 에피소드지만 아직 안 일어난 에피소드를 상상하면 그게 시뮬레이션이죠. 요렇게 하면 요걸 가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며 그걸 가지고 요렇게 했을 때 또 이런 결과가 일어나서 결국 내 소망이,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만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그냥 미래에 있는 그 경험,
야, 그냥 큰 건물, 멋진 뭐 그냥 차.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없는 그냥 느낌만 있는 건데 소망은 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뭘 하고 싶다는 건데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떤 반열에 올라간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은 혹은 목표인 사람은 그거 되면 끝이래요. 그런데 그거 되면 꼭 이걸 해야지. 그거 되면 꼭 이거는 절대 안 일어나게 막아야지. 이렇게 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게 소망인 사람들 있죠.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되면 이제 다음 전망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위시리스트는 어떤 특정한 목표나 특정한 지위나 아니면 특정한 금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별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계속 머릿속에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재밌는 건 그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그 소망을 이뤄내기 위한 그 조금씩의 징검다리는 그러니까 과정은 큰 게 아니죠. 대부분 그게 그 과정들이 바로 뭐냐면 작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작은 습관. 그러니까 왜 그 존니 대표님께서도 맨날 그 주식 투자할 때 조금씩 매일 해라. 조금씩 매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어떤 최종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조금씩 매일씩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과정이 아닌 그냥 그 상태에 대해서만 그냥 바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억을 모아야 돼. 100억을 모아서 뭘 할까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살아가는데 이 100억에 대한 지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죠. 인생 뭐 있냐. 그러니까 계속 한 방, 일확천금을 찾아 돌아다니는 아주 근거 없고 무책임한 그런 도시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투자해보고 내일 조금 투자해보고 모레 조금 투자할 때마다 매일매일 내가 투자한 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근데 이게 전망이라는 게 당연히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잘못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망이 잘못 이루어지면 우울 혹은 심적 장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인과관계, 뭐 조건법적 사고 혹은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결국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우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바우마이스터 교수 연구를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 중에 실제로 걱정하는 거 22%밖에 안 됩니다. 74%가 계획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걸 잘 해석해보면 뭐냐? 걱정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단계별로 계획하면 이 쓸데없는 걱정을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수준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전망. 또 심리학자들이 또 자기가 잘 못하는 걸 이 전공으로 심지어 삼아와서 성공적인 학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전망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참 뭐 잘못된 전망, 아주 죽을 순, 폭망한 전망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쭉 돌아봤을 때 유학 생활에 관한 전망이 가장 잘못됐었어요. 정말 그 부푼 희망과 꿈과 아름다운 미래만 생각하면서 유학을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유학 준비를 하고 유학을 갔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하러 가는 것만 생각을 한 거죠.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온다.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것만 생각한 건데 보통 박사과정으로 유학 가면 평균 한 5년 정도는 있잖아요. 짧게 계셨죠?
명석하니까. 제가 지금 오래 있어가지고. 저희 거의 2배를 있으셨죠. 네네. 나는 이민간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하러 갔지만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지.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생각을 잘 못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전망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아름다운 미래만 꿈꾸면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유학 생활의 그 일상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유학을 갈 때 가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결혼 전이니까 그냥 네네. 유학을 갔는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랬죠. 아, 가족이 가니까 더 힘들겠구나.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혼자 가니까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잘못된 전망이죠. 그렇죠. 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근데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죠. 네. 못 살았죠. 깜짝이야. 갑자기 훅. 예. 근데 이게 이런 잘못된 전망이 또 어떻게 잘 나오냐면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혹은 전망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해도 된 엉뚱한 걸 가져와서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자리를 빼앗아 버릴 때 이때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사람이 지금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제일 잘 돌아갈 걸 예, 고민하는, 머릿속 제일 프로세스가 빨라지는 걸 고민하는, 고민이 잘 되는 걸 고민하는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그랬고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제자인 대학원생들도 똑같죠. 대학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벌써 4년이나 다녔는데 혹은 5년이나 다녔는데 또 이제 더 공부를 하겠다. 아무래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민을 딱 대학원 입학한 지 첫 주에 자 이제 우리 또 이제 석사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잘 해보자. 무슨 고민하고 있는 거나 궁금한 거 있니? 라고 하면 거의 99%가 이걸 물어보죠. 학생들이. 제가 2년 반 후에 혹은 2년 반 후에 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사회 나왔을 때 정말 좋은 취업이 제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석사 1학기 첫 주에 하는 고민이죠.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다음 주에 있는 발표다. 네가 지금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건 다음 달에 있을 기말과제다. 이런 거 보면 얘기하죠. 그죠? 야, 이거 말하면서 우리도 그냥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고민이 왜 실제로 진짜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건 다음 주에 있을 발표예요. 그렇죠. 다음 달에 있는 과제예요. 그런데 그 고민은 잘 안 돼. 그 고민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엉뚱하게도 내가 여기를 졸업하면 이 고민이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다음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 머릿속에서 제일 잘 되는 건 2년 반 후에 대한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근시안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시안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러기도 해요. 다음 주에는 발표를 걱정해야 되는 학생이 자꾸 2년 반 후가 머리에 떠오르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다 라고 하면 마치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없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야 우리 결산 파티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뭐를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인 거죠. 시간적으로 끝. 예. 심지어는 저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내일이 너무 시험이라서, 수능이라서 불안해요. 라고 하면, 야, 내일 내일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친구들이 불안이 좀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단계, 잘못된 시간 단위를 끌어들어와서 이거를 전망하다가 오히려 이게 잘못된 전망으로 들어갈 때도 있죠. 사실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꿈이 명사냐 직업이냐 꿈은 동사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어떤 기업의 상무님 한 분이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그 자기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 자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그렇네요. 어떻게 꿈이 교사일까요? 가르치는 게 꿈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더 많은 길이 보이는데 정말 고마워요 아빠. 김경일 교수님이 얘기해줬다. 라고 이제 와서 저한테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좀 고맙다 하게 해줘서 근데 제가 상무님 꿈이 뭡니까?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으이씨, 사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굉장히 허심탄회한 분이니까 또 이런 솔직한 대답을 하셨겠죠. 마찬가지죠. 사장 되고 뭐 하고 싶은가가 그렇죠. 있어야죠. 사장 되면 이거 할 거야, 사장 되면 이거 할 거야, 사장 되면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장으로서 취임하고 6개월 내에 항상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업무 파악하다 끝나요. 업무 파악하다가. 예. 그러니까 전망이 안 되는 거죠. 사장 되면 뭐 할지, 네.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뭐 할지, 끊임없이 뭐 할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소망과 결부되며,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너무 일찍 끌어오는 건지 아니면 너무 뒤늦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쫙 그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게 네. 의외로 좀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이니까. 네네. 일종의 훈련이 있다라고 훈련이 얘기를 하죠. 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보죠. 20년 후에 어떨 것 같아 하면 좋은 상상만 많이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고, 집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돈은 한 100억 있을 거고, 좋겠네요. 아무튼 그런 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현실태 아니야? 100억 없어요? 그 정도는 있어야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뭐냐면 이제 현실 부정주의라고 하죠. 난 이렇게 이제 난 돈 되게 많은 사람인 것처럼 한 30분씩 놀아요. 네, 네, 이렇게. 예,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한 번씩 노는데 의외로 굉장히 재밌고요. 끝나고 되게 허탈해요. 되게 허탈해요. 자,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는 특징이 있지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미래를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너 그래서 뭘 할 거야? 즉 결정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물어보면 사람들의 전망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오히려 약간 비관주의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당히 정확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도 그냥 단순히 꿈꾸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투자자가 되어서 이만큼을 투자해야 돼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전망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측하지 말고요. 계속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들어가 있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요. 인간이 가진 특징, 이 전망에서 아주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순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한 다음에 뭐 하고 이런 생각을 인간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망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한 다음에 2번 해야 되고 2번 한 다음에 3번 해야 되고, 물론 이게 때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A 한 다음에 B 아니고 C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를 고민하게 해주고 시뮬레이션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순차적으로 여러 조합을 해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전망하는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책에도 나오지만 소셜리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들은 호모 프로스펙투스 소셜리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간이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혼자 전망하지 않고 같이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옛날에 가족이나 혹은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전망을 했던 종족들은 훨씬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경열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요. 네, 사피엔스 스튜디오한테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 전망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전망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망을 할 때 정확한 전망, 그 다음에 이 정확한 전망을 이루고 있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결정의 순간이 정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망을 하게 만드는 것 역시 그러니까 바로 뭐냐? 내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위시리스트를 계속 적어봐라. 유태인들이 경제교육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을 상상하게 만들면서 그거 주면 얻으면 혹은 그 돈 생기면 어디다 쓸 건지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가정에서는 심지어 마크 너 예를 들어서 오늘 1,000불 생기면 어떻게 할래? 그럼 아이가 5살짜리, 5살이나 6살짜리 아이가 아빠 1,000불이 뭐예요? 그러면 1불, 요거 알지? 그거 1불이요. 그거 갖고 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죠. 이게 1,000개가 있는 거야. 애가 막 지구를 다 살 수 있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가 이때부터 2박 3일을 적어요. 나랑 진짜 친한 레이첼, 눈깔 사탕 3개. 그다음 우리 형 제프, 재수 없으니까 그냥 지렁이 사탕 1개만. 이런 걸 2박 3일 적어. 왜 1,000불을 쓰려면 엄청 써야 돼.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 다음 해가 되면 한 2,000불. 10살이 되면 10,000불. 이만한 위시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만한 위시리스트를. 그런데 거기에 적혀있는 수많은 아이템들을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은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심지어 거대해 보이는 그 수많은 위시리스트를 만날 때마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을 시뮬레이션,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지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거기다 딱 넣어보면서 소망하고 있는 걸 넣어보면서 그걸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 중에 하나가 경제도 결국은 프로스펙투스, 그러니까 전망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교육을 잘해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큰 돈, 쉽게 얘기하자면 복권 당첨되면 뭐 할까? 큰 돈 생기면 뭐 할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한번 해보고 스스로도 우리 어른들이 더더욱 중요하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근데 이거 하기 좀 민망하죠. 민망하죠. 그렇죠. 민망하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인 거. 그래서 제가 복권사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KTX 탈 때 정신없죠. KTX 타면서 맨날 노트북으로 일하시면 눈만 나빠져. 그래서 저는 KTX 탈 때 복권 한 장을 사요. 복권 한 장을 딱 올려놔. 그리고 테이블 위에. 그럼 마치 나는 200억이 있으면 어떻게 쓸까를 상상해도 될 것만 같은 자격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A4지 딱 써요. 200억. 부산에 그냥 와 있어. A4지 2장이 돼 있고. 근데 이 서류가 사실은 저한테도 쌓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전망의 중간에서 앞뒤를 매겨줄 수 있는 그런 구분이 돼요. 사실 이 복권 한 장 1,000원이잖아요. 명절 때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왜 대화를 하는 가족, 뭔 대화를 해? 그거 되게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추석 때 윷놀이 하면서 오히려 대화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이거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아이들이랑 식사할 때 자, 오늘부터 대화하자. 심지어 이래볼까? 오늘부터 전망을 하자. 호모 프로스펙투스를 읽었더니 인간은 전망해야 인간이다. 자, 전망하자.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모 프로스펙투스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복권을 한 장씩 주시고 이러면 진짜로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 우리 가족 뭐 할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이 프로스펙투스가 술술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게.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 진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걸 정말 쉽게 풀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초등학생들이 읽는 호모 프로스펙투스 혹은 유치원생이 중요하다. 읽는 호모 프로스펙투스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전망은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요. 대부분 40대, 50대가 되어서야 합니다. 그때서야 전망을 시작하는데 전망은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20대 되면 열심히 하면 다 돼. 이런 얘기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40대, 50대가 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정말로 연령대를 끌어내려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전망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으신 부모님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좀 전 얘기처럼 야 전망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기존의 심리학책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과 문제가 없는 분들을 구분하는 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문제가 다 없죠, 양쪽 다. 하지만 뛰어난 분과 평범한 분을 무엇을 가르는가, 이걸 나눠주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 평범한 삶 이상의 삶을 한번 필요로 하시고 그걸 바라고 계신다면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인간의 본성에서 놓치고 있었던 그 점을 보여주는 책이다. 네. 그동안 우리는 사피엔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